지금 지구는 기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재활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운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 순환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단순히 알고 있는 것과 실천 사이의 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재 공동체 라디오가 부산 녹색 소비자 연대 그리고 자원순환 시민센터와 공동으로 쓰레기는 자원이다라는 주제로 9편의 캠페인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으로써 자원 재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SG9 자원 재순환 인식 개선 프로그램 이 시간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연재 공동체 라디오의 프로듀서 박준홍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분리 배출한 쓰레기의 재활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님 그리고 부산 녹색소비자연대 이자영 사무처장 두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편에서는 자원 재순환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배출한 쓰레기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나 그냥 버려지는지요? 예, 그걸 이제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재활용률이라 표시할 수 있는데 뭐 공식적인 용어로는 순환 이용률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순환?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생활 폐기물은 1등입니다. 60%가 넘습니다. 대단하군요. 근데 다른 지자체는 무려 30% 정도밖에 안 되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네. 따지고 보면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재활용률은 한 50%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방금 제가 부산은 생활 폐기물 재활용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업장 폐기물은 또 10매 등 40%대거든요. 그래서 또 사업장 폐기물도 아직까지 뭐 그다지 높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의 아주 편하게 생각하셔가지고 한 50% 반 정도는 재활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재활용이 아주 그 만족할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제 이 폐기물별로 수거 업체들이 또 있게 되고 수거의 체계들이 있게 되는데요. 굉장히 이 수거 업체들의 이 실태가 좀 열악해요. 그래서 다 이렇게 가져간다고 해도 거의 이제 아까 이제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또 AI가 또 분리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또 이제 그렇지 않은 아직도 이제 그 인력 사람이 다 이렇게 분리를 하거나 그런 이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그 다양한 폐기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종류별로 다 그렇게 분리 배출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이 폐기물도 신문부터 해서 박스도 있을 것이고 우유갑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그 우유갑 중에 요즘에 또 그 멸균팩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재질이 다 틀려요. 예, 그 우유팩의 경우에는 종이에 이제 PE라고 해서 폴리에틸렌이 그 코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멸균팩은 거기에 또 몇 중 이런 어떤 코팅, 그 음식물이 이제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이 또 거기에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술적으로 재활용을 하는 부분에 또 어떤 운영 그 수거하는 업체들의 경영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재활용이 되는 부분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분리수거의 경우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그 플라스틱과 비닐 종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어떤 부분이 제일 안 되고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플라스틱하고 비닐 부분이 제일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아까 방금 처장님도 PE라고 말씀드렸지만 PP도 있고 PS도 있고 뭐 PVC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다 분리를 해서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분리하기 쉽지 않고 또 이게 오염이 되면 또 재활용이 녹록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거의 한 20%대인데 지금 통계적으로는 50% 넘다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태워서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우리나라는 재활용을 치거든요. 근데 유럽에는 그게 재활용 통계에 안 들어가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실질적인 재활용률은 한 20% 정도. 근데 종이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방금 말씀드린 뭐 종이 팩도 있긴 하지만 종이만 따로 모으면 재활용률은 60%까지 가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는 플라스틱하고 비닐이 재활용이 가장 지금 힘들고 시추창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재활용이 되는 줄 알고 분리 배출하는 경우도 제법 있지 않습니까? 네, 과일망 일부에서 얘기 드렸듯이 네. 그 그물 같은 하얀색 네. 뭐 스티로폼으로 버리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스티로폼 종류의 하얀색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되는데 무늬가 있는 스티로폼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마트에 이제 트레이로 뭐 이렇게 초밥이 올려져 있다. 그러면 뭐 검은색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빨간색 선 모양이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무늬가 있는 스티로폼이 있어요. 네, 그런 트레이도 재활용이 안 돼요. 네, 그런 것들이 좀 그 왜 안 되지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플라스틱 중에서도 샴푸 용기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걸 샴푸를 다 썼다. 그러면 일단 이제 비우고 씻고 그렇게 이제 분리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뚜껑 그 펌핑되는 그 부분을 같이 이제 붙여가지고 그 분리 배출하면 안 되고 펌핑 용기는 그 위에 달려 있는 누르는 장치 있잖아요. 그건 그 뚜껑을 그대로 여셔가지고 그거는 또 종량제 봉투로 버리셔야 돼요. 아하, 그것도 분리해야 되네요. 네네, 그것도 보면 뭐 자세히 뭐 스프링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된다. 그다음에 또 뭐 약을 먹는데 알약 넣는 그런 뭐 이렇게 그 은박지도 있고 뭐 플라스틱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하시면 안 되고 복합 재질이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그렇게 버리셔야 돼요. 네, 캡슐 넣는. 네. 뭡니까 그 충격 완화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이렇게 좀 약간 그 탄력이 있는 거. 네. 이게 비닐입니까? 그거는 어디 폐기물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그것도 뭐 종량제 버리라 뽁뽁이 하던데. 그 에어캡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빡빡하는 거 말고 또 네. 뻑뻑이 하는 거 그거 말고. 예, 그것도 에어캡은 그거는 비닐에 이제 분리 배출하시면 되고 에어캡은 뻑뻑이 하는 거에. 네, 네. 예. 그런데 그 있잖아요. 그 뭡니까? 약간 좀 이렇게 스펀지 같은데 예, 스펀지 같은 거. 예, 스티로폼 같이 생긴 네네. 그것도 분리 배출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예. 제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 스펀지나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 참 어렵군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제대로 그 재활용되기 위한 해결 방법 좀 제시해 주시죠. 일단은 그 뭐 이게 이런 이야기 나오면 사실 많은 분들이 시민들 의식에 제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왜 똑바로 안 버리느냐. 근데 사실은 설명 다 잘해주셨지만 똑바로 버려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재활용 잘 되게 만들어야 돼요. 단순하게 만들어서 소비자가 쉽게 버렸을 때 재활용 잘 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기업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그렇게 만들었을 때 인센티브 재활용 잘 안 됐을 때는 또 페널티를 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을 해야 되고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죠. 재활용을 분리배출 잘했을 때는 인센티브, 못했을 때는 페널티를 주는 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제도적으로 같이 가야 재활용이 되는 거지. 한쪽 책임 소비자가 물론 잘못해서 그렇다 아니고 그럼 기업만 모든 책임을 할 것이다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업, 정부, 소비자가 역할을 나누어서 제대로 해야지만이 재활용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포인트를 준다거나 다른 것으로 바꿔준다거나 이런 제도적인 것도 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분리 배출하는 거로는 그런 것들이 없고요. 탄소 포인트 제도라는 게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은 탄소 포인트 제도. 근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전기 요금 그리고 가스 요금 그리고 수도 요금과 연계해가지고 네. 이제 이제 전기를 절감했다. 또 도시가스를 가스를 절감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적용이 되는 탄소 포인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것에 기여했다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그런 탄소 포인트 제도에 가입을 다 시키고 했었거든요. 근데 뭐 이런 어떤 기존의 탄소 포인트 제도가 있으니까 여기에 좀 더 얹혀서 그런 분리 배출을 잘했을 때
뭔가 이렇게 좀 평가 체계화를 해가지고 또 그런 인센티브를 이 포인트로 해서 또 이렇게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가 참고로 하나 더 설명드리면 네. 이제 요 분야에서 생겼어요. 아. 뭐가 생겼냐면 네. 일회용 컵을 안 쓰고 다용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탄소 중립 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올 확장이 됐어요. 이때까지는 거의 유행무실했는데 확장이 됐고 그 말씀드린 대로 또 요즘은 각종 그 분리 배출할 때도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 자판기 같은 기계인데 거기에 딱 투입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해 가지고 한 2,000포인트 이상 되면 이걸 현금을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계도 발명이 되고 지자체에서 설치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많이 없어서 모르신 분이 많긴 하지만 여기서도 조금씩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을 시작한 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을 위한 제도를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와 기술 개발도 대단히 필요하지 예,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뭐 현재는 너무 열악하죠. 제가 일부에서 AI 한번 예를 들었지만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선별장이 똑같습니다. 거의. 재활용품이 딱 들어오면 컨베이어 벨트를 딱 잡고 흐릅니다. 그 양쪽에 작업자들이 서가지고 정말 손으로 딱딱 재질별로 나눠 이렇게 분리 배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속도가 너무 빠르면 잘 고르지도 못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뭐 플라스틱 그 치술도 나왔지만 우리가 빨대 같은 것도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그럼 분리 배출하면 자연될 것 같죠. 자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벨트를 다 고르면서 빨리빨리 흘러가는데 그 작은 건 사람들이 이렇게 선별을 못 하거든요. 그게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가 하는 선별의 방식입니다. 이제야 조금씩 뭐 예를 들어서 자석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그러면 이제 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알루미늄 캔이 있고 철 캔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력 선별기라는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또 가벼운 거와 무거운 걸 날려버리는 풍력 선별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도입되는 단계에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아직 너무 인프라가 열악하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비자들이 정말 일일이 다 분리 배출하는 그런 정도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진행은 되고 있지만 좀 더 투자를 해가지고 좀 사람들 손뿐만 아니라 기계나 이런 그 기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좀 인프라가 그 분리 배출이 잘 되는 것들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한 좀 그런 단계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빨대 말씀하셨습니다만 빨대를 보니까 플라스틱에서 요즘 보니까 그 종이로 많이 바뀌고 있대요. 예. 네. 이런 거는 어떻게 탄소 배출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까? 뭐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네.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차이는 있지만 일회용품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쓰고 버린 일회용품 똑같은데 이왕이면 이제 그 중에서도 조금은 좀 적게 영향을 주는 걸 쓰자라고 해서 했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 플라스틱 발등 경우에는 구제를 시작하려고 말씀을 했다고 우리 일부에서 수장님 말씀드렸는데 그게 얼마 전에 이제 백지화가 되면서 원래 산업적으로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단순히 그렇게 뭐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친환경 제품 만들기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 때문에 종이 빨대를 만들려고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접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규제를 하려다가 플라스틱 빨대 규제를 안 하니까 지금 종이 빨대 업체들이 지금 당장 다 망하게 생긴 이런 상황도 지금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기업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이렇게로는 대량 그 소비를 하는 갈수록 우리 뭐 배달을 또 해서 뭐 시켜 먹는다라든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배달을 시키면 정말 그 이 포장 용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지금 제도적으로 좀 잘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하지 않는다라면 이게 조금 쓰레기 자체를 이제 줄여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좀 이렇게 줄여야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부와 지자체에서. 네. 그 좀 우수한 지자체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그 창원과 김해에서는 그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모두 다 일회용품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종이 뭐 국그릇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많이들 손님이 올 때마다 그것들을 다 처분해서 이제 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회용기를 쓰면서 그것들을 또 이제 세척하는 그런 시스템화를 도입을 창원시와 또 김해시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수한 사례다. 그리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에 있어서 곳곳에
곳곳에 좀 클러스터 개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도움 센터라고 해서 좀 이렇게 동네마다 지나가다 보면 딱 이렇게 분리 배출하는 그런 구역이 나타나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상주 인력이 있어서 재활용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디 버려야 되지?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친절히 설명해주고 방법을 알려주는 부분이라 상주 인원이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또 좋은 시스템 같습니다. 제주도입니다. 다른 나라 얘기도 궁금한데요. 잘 되고 있는 사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특히 이제 그 북유럽이 사실은 선진국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 소주병이나 맥주병 같은 데만 보증금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납을 받고 보증금을 받다 보니까 반납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거의 한 95%, 98% 정도가 그 정도 반납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병에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북유럽 가면 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쓰는 페트병, 캔에도 보증금이 붙어 있습니다. 아하. 우리보다 훨씬 돈도 비싸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돈 받고 다시 반납을 합니다. 그럼 이게 다시 쉽게 잘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모으더라도 함께 잘 모여야 되는데 그럼 그런 제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북유럽은 재사용 문화가 되게 발달돼 있습니다. 우리는 뭐 재사용. 새거 좋아하고 몇 번 입고 나면 버린. 요즘 그래서 뭐 패션을 갖다가 패스트 패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지역은 그런 문화보다는 남 입었지만 정말 좋고 오래 입을 수 있는 같은 것들을 입고 또 다른 사람이 입고 그렇죠. 뭐 다른 이런 사람이 또 가면 하는 그런 장도 많이 쓰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네. 재사용 문화도 많이 발달되고 있어서 저는 우리 사회가 좀 지향해야 될 자원순환의 모델은 좀 북유럽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꼭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행뿐만 아니라 그런 사례를 보러 유럽에 한번 가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로 유럽이 좀 선진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북유럽 자본에 대한 의식부터가 다른 것 같군요. 예, 다릅니다. 네. 혹시 우리나라 그 지자체에서도 예. 칭찬받을 만한 곳 아까 그 네, 먼저 잠깐 제가 소개하셨습니다만 네네네네. 이재영 사무처장님. 네. 제가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네네. 특히 요즘은 그 배달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배달 용기가 재활용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음식이 막 묻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 많은 지역에서 다회용기로 배달하는 지금 시범 사업들.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식당마다 그걸 배달하고 갖고 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렇죠. 배달된 다용기를 다시 가져와 세척해서 다시 식당에 갖다 주는 이런 업체들을 만들고 있어요. 지자체가 만들기도 하고 일반적인 업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뭐 경기도 같은 곳이라든가 특히 서울은 어떻게 하냐면 서울은 우리가 보통 배달하면 요즘은 휴대폰 웹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배달하는 웹하고도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원래는 5개에서 지금 10개까지 확장됐어요. 구가 참가하는 구가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몇 년 내로는 모든 구를 동참시켜가지고 딱 웹에 딱 하면 다용기 코너가 있어요. 그걸 딱 누르면 그 지역에서 다용기를 배달하는 업체가 다 뜹니다. 그럼 거기다 딱 시청을 하게 되면 다용기로 배달해주고 딱 먹고 딱 내놓고 스캔 한번 딱 하게 되면 바로 가져가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일회용의 시대가 아니라 다용의 시대를 하기 위해서 배달마저도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산도 장점이 많지만 부산도 한번 그거 한번 따라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 그 중국집에 철가방 있잖아요. 예. 그 시켜 먹으면 먹고 나서 문 앞에 내놓으면은 예. 그거는 도로 가져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배달은 어떤 그 다회용기로 바꾸면은 예. 그거를 수거해서 갖다 주는 어떤 그런 뭡니까 업이 또 새로 생겨났네요. 그렇죠. 중국집뿐만 아니라 요즘 모든 게 배달되지 않습니까? 예. 모든 음식이 다 해당됩니다. 예. 그렇군요. 분리수거된 것이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그 시민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일회용 문화는 좀 사라지는 생각합니다. 일회용이라는 건 한 번 쓰고 버려서 이게 소각이나 매립되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가급적이면 재사용 문화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제 표현대로 하면 뭔가 물건을 선택할 때 친환경 제품, 똘똘하고 좋은 친환경 제품을 하나 사서 좀 오래동안 입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옷 같은 경우에 옷도 지금 통계를 보면 이 옷 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거의 전 탄소의 한 10%가 될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크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빨리 만들고 빨리 버려진 것들이 막 온 여러 가지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이런 데 막 버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건 만들어서 제대로 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됐을 때 다시 이제 고쳐 쓰는 문화, 리페어를 하고 그것마저 안 될 때는 좀 재활용 잘 되게 만들어서 재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쓰고 휙 버리는 문화가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문화를 좀 더 바꿔 나가면서 해야지만이 좀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요즘 그 쓰레기통 찾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그 분리 배출을 하려고 해도 버릴 곳이 마땅치가 않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쓰레기통을 만들면은 뭐 이거저거 다 버린다고 해서 오히려 사회 문제가 된다 해서 아마 쓰레기통을 다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디 대학가라든지 또 시내 중심가에는 네. 또 이 그 우리 여름철에 특히 페트 우리 그 음료를 담아서 페트컵에 이제 일회용품 페트컵에 담아서 그렇게 그 테이크아웃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분리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또 이렇게 큰 어떤 분리수거함을 이제 페트컵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작해서 쓰레기통을 이렇게 분리 배출하는 통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상시 그게 어떤 그 뭐 이렇게 지금 저는 저희 사무실이 중앙동 40계단 근처에 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 옆에도 커피숍들이 굉장히 40계단 근처에 몰려 있어요. 그러면 그런 체계가 있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지자체들이 많은 그 애를 써서 그런 분리수거를 배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점점 좀 만들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이제 쓰레기 배출을 안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요즘은 또 이렇게 텀블러 들고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시 왜냐하면 또 텀블러를 또 들고 다니면 차가운 것은 또 차갑게 유지할 수 있고 뜨거운 또 이제 커피는 또 뜨거운 상태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더 그런 시민들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제대로 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에 살기 위해서는 자기 개개인의 어떤 불편함을 네. 조금은 네. 어떤 그 감수하는 그런 자세가 정말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쓰레기통에 아무거나 막 버리는 분도 있어가지고 한때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자본이 제대로 재순환되기 위해서는 시민, 지역사회, 정부, 기업 등이 그 함께 협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방금 이제 뭐 길거리 쓰레기통 문제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길거리에 사실은 쓰레기통 있는 게 좋냐, 없는 게 좋냐 이런 이야기가 논란이 있긴 한데 저는 그것보다는 쓰레기통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똑똑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좀 일회용 테이크아웃 문화 때문에 일회용 컵이 많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쓰레기통 말고 딱 컵 모양처럼 쓰레기통을 만들어 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기는 뭐만 버리게 돼 있어? 일회용권 버리게 돼 있고 그래서 통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봤던 지역도 있습니다. 물론 뭐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즘 또 길거리에 담배꽁초 무지하게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담배꽁초 쓰레기는 어떻게 만들까? 딱 담배꽁초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이게 이제 비벼 걸쭉해 하는 이런 보면 길거리에 지자체에서 그런 거 도입을 해요. 그냥 안 만들고 딱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만들더라도 그런 걸 좀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게 지자체만의 역할일까? 그걸 만들어 파는 기업들도 역할을 해야죠. 물론 자기들은 분담금을 낸다고 하지만 그 자기들이 만든 물건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업들이 역할을 보내고 그럼 시민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우리 조금만 호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많이 호응 안 하다가 그 호응을 하면 같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각자 역할이 이렇게 되면 쓰레기통 하나 문제 가지고도 우리 길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런 노력들이 좀 함께 더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대로 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할 것이 바로 그 연구와 개발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요즘 재활용품으로 만든 제품을 보면은 좀 다양한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은 뭐 버려지는 것들 많이 만드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요즘은 가방을 많이 만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외국의 회사는 그 트럭에 방수포 씌웠던 거 이걸 제일 처음에 걷어와서 가방 만들기 시작해서 아주 유명한 회사가 됐고요. 한국의 뭐 어떤 기업은 자동차 시트, 폐차되는 자동차 시트에서 나오는 시트를 가져와서 가방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걸 소위 말하는 BTS가 되면서 되게 유명해진 거거든요. 그건 이제 재활용 차원을 넘어서 업사이클링, 재활용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요즘 대한민국에 커피 너무 많이 드시잖아요. 커피 찌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옛날에 커피 찌꺼기 다 종량제 봉투에 버렸습니다. 근데 요즘 그걸 자원화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벽돌도 만들고 커피 찌꺼기로 이거 벽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연필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걸 펠릿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원 재활용도 하고 방향제 같은 화장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찾아보시면요. 점점 많은 노력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도전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거 말고도 검색만 해보셔도 지금 그런 제품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에 대한 정보나 재활용에 대한 정책 등을 쉽게 알아보기 위한
그 플랫폼이나 앱이 있으면은 좋겠다. 물론 앞에서 그 앱 얘기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앱 제가 보니까 뭐 에코야 얼스 그러니까 지구 그러니까 에코야 얼스 뭐 이런 어떤 앱들이 또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각 품목별로 어떻게 분리 배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앱을 통해서 가이드를 또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자체나 환경부나 거기는 참 들어가서 뭔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지자체나 환경부에서 그런 것들을 좀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을 좀 사실 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좀 아쉬워요. 네.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캠페인과 이벤트를 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래서 뭐 지자체나 기업 차원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재사용 문화를 좀 장려하기 위해서 나눔 장터 같은 걸 많이 만듭니다. 그게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차원에도 하고요, 아니면 구군 차원에서도 막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게 재사용 문화가 정말 좋은 거구나 라는 걸 통해서 그걸 알려내기도 하고 또 거기에는 또 어떤 분들이 오냐면 제가 말씀드린 리페어 수리할 수 있는 문화 그래서 칼이라든지 우산 같은 간단한 것들을 공짜로 수리해주는 이런 문화도 많이 만들어서 재사용과 리페어 문화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가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재활용 잘 된 이런 제품들을 소개하는 공간도 막 있고 그래서 그런 게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찾아다니시면 정보를 온라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도 충분히 많이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네. 저희 소비자 단체 저희는 이제 녹색 소비자 연대에서 이렇게 좀 어떤 플러스 개념으로 올해 녹색상 상을 줘요. 아까 이제 어떤 환경적인 제품에 대해서 그런 어떤 상을 주면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제 그 녹색 시장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기업과 또 이제 여러 지자체 국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을 시상을 함으로써 좀 점점 녹색 제품들이 좀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상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많은 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쓰레기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님 그리고 부산 녹색소비자연대 이자영 사무처장님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BEF 부산 사회적 경제 지원 기금에서 제작비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제3편 우유팩의 가치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올스타 밴드의 내일은 늦으리를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